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어제부터 거래소의 보안 문제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우려의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본 후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해킹 문제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변동 상황 없이 잔잔한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이 0.35% 떨어지며 여전히 73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플이 0.19% 떨어졌지만 그래도 500원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퀀텀이 9.61% 상승하며 홀로 큰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큰 변동 없습니다. 총 거래량 13조 8,906억 원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순위 또한 변동 없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올스타빗 거래소 해킹 소식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래소, 대형 거래소들은 한동안 해킹 사실이 잠잠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대형 거래소들은 어느 정도 해킹 보안망이 좀 확실히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 중소형 거래소들 또 신생 거래소들은 아직도 해킹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네. 노출돼 있고 지금 보시면 어제 올스타빗이 이 서버 점검에 들어가 있는 간단한 이런 공지가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서 해킹 의혹이 나왔는데 이것을 사과문을 어제 밤에 띄우면서 지금 해킹이 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그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이것이 초대박 쏜다 이벤트 메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올스타빗에서 보낸 게 아니다라고 네. 밝히면서 이것을 링크를 접속을 하면 피싱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사건의 지금 정황을 좀 살펴보시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처음에 이미지가 몇 개 나왔어요. 네. 이 해킹을 한 사람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왔으면 지금 보시면은 회원들 이 올스타빗 거래소의 회원들의 뭐 신상 정보, 투자금이나 연락처, 뭐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나왔고 네. 또 이 직원들 올스타빗 거래소에 있는 직원들의 신상 정보, 연락처라던가 뭐 전화, 부서, 직책 이런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거래소 직원들의 정보 유출은 되게 위험할 텐데요. 그렇죠. 거래소 직원들의 이런 정보를 일부러 노출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해킹이 된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올스타빗이 해킹으로 인한 피해액 보전 가능할까요? 일단은 예전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이 400억 원으로 이 코인레일이 예전에 이제 400억으로 가장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인레일도 좀 힘들었어요. 네. 해킹 이 피해 보장이 힘들었고 또 비쌈도 350억 이렇게 됐었고 네. 그 전에 사례를 보시면 뭐 마운트곡스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파산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보전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마운트곡스처럼 엄청나게 큰 회사라면은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생 회사 지금 이 올스타빗은 좀 약간 신생 거래소고 좀 규모도 작아요. 네. 400억, 350억 이렇게 안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약간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된 상태에서 좀 피해 보전이 받기 힘들지 않겠냐 이런 것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네. 자, 어쨌든 이 해킹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9억 달러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원을 넘어섰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블록체인이 블록망, 그러니까 분산 원장으로 블록을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이 핵심인데 이런 부분들 자꾸 해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보안망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트 분석 어떤가요? 일단은 비트코인이나 대형 코인들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권은 안 좋았고 알트코인들이 좀 괜찮았는데 일단 퀀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퀀텀 뭐 크게 올라가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 중국 지사와 퀀텀이 블록체인 계약을 맺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아마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빠르고 효율적인 이런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퀀텀이 아마존의 결제 수단 중에 하나로 되는 건가요? 그거까지는 아직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블록체인 기술, 퀀텀의 블록체인 기술만 이용한다고 말했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아마존이 엄청난 세계적 유통 상가니까, 그렇죠. 유통망이 있으니까 결제 수단이 나중에 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엄청난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배제할 수는 없는 사실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제로엑스 보겠습니다. 네. 제로엑스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이것
이것은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이 있었어요, 어제. 네. 그래가지고 크게 올랐고, 코인베이스 프로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사이트, 네.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또 거기 안드로이드 폰, 네. 그리고 아이폰 이런 것도 다 돼요. 네, 거래가 네. 다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이것을 상장함으로써 좀 어떤 것이 좋냐면은 지금 이더리움 기반으로 네트워크 ERC20 토큰은 처음으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제로엑스가 그거예요, ERC20.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 이더리움 기반 토큰에서 상당히 좀 뛰어난 인정을 받았다, 기술력으로. 이런 것들 코인베이스 상당히 좀 호재로 자리 잡으면서 엄청난 거래량 어제 오늘 해서 지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제로엑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독일의 맑은 소식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정보기술연구 회사인 가트너 소식부터 보시죠. 가트너가 내년에 주목할 전략 기술로 블록체인을 선택했습니다. 블록체인과 함께 스마트 공간, 인공지능 등 10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선정된 기술은 혁신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들인데요. 여기에 블록체인이 선정된 거죠. 가트너의 부사장인 데이비드 설리는 현재 블록체인은 기술과 개념이 미성숙해 사람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지만 엄청난 혁신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T 리더들은 몇 년 내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블록체인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플랫폼 테스트 버전이 올해 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플랫폼 2는 현재 개발 중으로 이미 70% 정도는 완성됐다고 밝혔는데요. 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텔레그램 코인인 그램이 사용이 가능해지죠. 톤의 최종 버전은 내년 중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드맵상 공개 일정이 다소 미뤄지긴 했는데요. 그만큼 더 기대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에게 총 300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지원이라는데요. 지원한 지원금은 총 286만 달러로 우리 돈 약 32억 원입니다. 이를 총 20개 프로젝트 팀에게 지원한 거죠. 이는 이더리움과 관련된 툴 개발에 쓰인다는데요. 블록체인 시장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